네,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어떻게 보면 사이즈로 보면 초미니 선거일 수 있는데 양당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부산 금정 이재명 당대표가 주말에 찾았고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오늘 찾아서 지지 유세를 합니다. 야권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투표를 이틀 앞둔 지금 부산 금정 지역 분위기 어떤지 이재성 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재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는 오마이TV 뉴스 네. 호로록이고요. 우리 구독자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10월 16일 부산 금정 재보궐선거 상임선대위원장 김경지 후보 돕고 있는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성 위원장님, 네. 더불어민주당 인재 2호로 영입을 되신 IT계 전문가분이신데, 예.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으로 7월에 이제 당선이 되셨고, 지금 재보궐선거 치르느라 아주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요새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새 요일을 모를 정도로요. 아. 예, 후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예 책상을 캠프로 옮겼습니다. 한 달 전에. 아, 그래서 책상을, 예. 네네. 그래서 저랑 저희 부산시당 당직자들 모두가 후보를 돕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선거 캠프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대략? 예, 지금 부산 전체의 기초원들이 한 70여 분 정도 되시는데요. 예. 예, 이분들이 전부 저희들이 돕고 있고, 음. 또 16개 동이 있고, 부산에 18개 지역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한 개 지역위원회가 한 개 동을 또 책임지고 돕고 있어서, 부산시의 민주당의 온 당력이 예. 금정구에 향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예, 말 그대로 총력전을 펼치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면 금정구일까요? 보니까 민선 지자체장을 뽑은 이래로 8번 중에 7번은 국민의힘 계열이 가져갔어요. 네네. 이런 상황 속에서 선거 전략을 짜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네. 우선은 단일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금정구가 서울로 치면 강남 3구 중 하나 정도 된다 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아, 예.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승리를 할까 했을 때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후보 단일화는 반드시 이뤄내자라고 하는 네. 처음부터의 어떤 공감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너무나 부산 경제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산 민심이 지난 4월 총선 때는 이른바 탄핵을 막아달라 이런 메시지가 좀 먹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대원 대표랑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또 약간 양분되는 구조여서 어느 때보다도 이번 선거는 좀 해볼 만한 선거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구나. 저희가 위원장님 모시기 전에요. 네네. JYP 박진영 네네. 교수님과 같이 출연을 교수님이 하셔서 이런저런 네. 선거 얘기도 나눴었고 네네네. 선거 얘기를 하면서 서정욱 변호사를 전화 연결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분이 부산 민심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네. 부산 금정구 민심이 약간 윤석열과 한동훈을 이렇게 두 판으로 나누고 네네. 윤석열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금정이 차라리 져서 네. 한동훈 대표 힘을 빼고 싶어하는 일부 그런 세력들도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그런 분위기도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부산에 17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예. 이게 저마다 좀 생각이 다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친윤이 있고 친한이 있다 보니까 예. 실제로 우리 상대 후보가 저에게 민주당 선거운동 참 잘하고 있다라고 인사를 건넬 정도로 네. 저쪽은 단일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렵고요.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내일 또 내려오는데 예. 그거 4월에 한동훈 대표가 왔을 때의 분위기하고 지금 10월에 금정에 한동훈 대표가 왔을 때 분위기는 상당히 온도차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부산 민심이 국힘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좀 갈라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네. 투표장으로 나가는 동인이 좀 부족하죠. 아까 그렇죠. 제가 이제 예. 서두에 단일화를 얘기를 한 거는
부산 금정 같은 경우는 내가 투표장으로 가야 되겠다. 혁신당과 민주당이 단일 후보를 냈는데 예. 이런 마당에 투표까지 안 한다 그러면 음. 다가오는 뭐 부산시장 선거 대선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갈 거라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예. 야권 지지자들은 어쨌든 투표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의는 있는 반면에 음. 여권 지지자들은 뭐 한동훈 대표가 내려와서 인터뷰하는 것도 결국 또 대통령 안 좋은 얘기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만나보면 네. 좀 확실히 갈립니다. 예.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러다 그 예. 틈을 민주당이 파고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그 사전 선거 운동 금요일 토요일 할 때 예. 금요일 날 이른바 저희 지지세가 약한 동네를 제가 많이 좀 살펴봤어요. 예. 그랬더니 확실히 그쪽에서의 투표 분위기는 상당히 낮아 있었고요. 예, 반면에 저희 쪽 지지세가 좀 높은 투표에서는 상대적으로 발걸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지난 4월 때처럼 이른바 마지막에 어떤 뭐 보수 진영의 결집. 네. 결집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조마조마한 게 부산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선거 막판에 예. 갑자기 막 유언비어가 막 그 돌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도 2번 안 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초원들 우리 지역위원회 사람들이 좀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네. 조심조심하면서도 또 자신감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난 주말에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오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금정을 찾는데 이런 어떤 응원들 같이 단일 대우를 이루어서 같이 협심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떤 평가를 내리시나요? 예, 조국 대표는 11시 반에 지원 유세하고 이미 이제 조금 전에 네. 떠나셨고요. 예. 예. 조국 대표가 오늘 이제 했던 얘기 중에 김경지가 조국이고 조국이 김경지다. 예. 예. 그리고 우리 김경지 후보는 예. 김경지가 조국이고 김경지가 우리 부산 시민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떤 그 윤 정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피로감도 느끼고 때로는 막 화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 강한 해초리 한번 들어서 어떤 정권이 제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호소를 했고 오늘 조 대표님 같은 경우에 김경지 후보를 지지해 달라, 꼭 투표해 달라 아주 네. 열정적으로 또 지지 유세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김경지 후보가 예. 구청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렇죠. 지금 부산에는 16개 구청장이 있는데요. 예.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는 뭐 누굴 세워도 국민의힘이 된다 이런 정서가 아주 강한 도시거든요.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대통령이 실정을 하든 또 뭐 부산시장이 공약을 안 지키더라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가는 이런 분위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여러 지표상에서 부산이 정말 제2의 도시가 맞냐 하는 이 신뢰 자체가 흔들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게 기회를 한번 주면 정말 그렇지 이렇게 경쟁을 할 때 건강한 경쟁을 할 때 정치인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그 결과가 시민들에게 오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범야권 단일 후보 우리 김경지 후보에게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금정구 구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민원 어떤 게 있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뭐니 해도 여기 침례병원인데요. 이 네. 금정구에 20여만 명의 주민들이 사는데 상급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어서 여기는 응급실 뺑뺑이조차도 불가한 곳입니다. 아예 없어서. 상급병원에 종합 상급병원에 응급실이 없던데 이게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7년째 지금 폐업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을 내고 지금 국민 박형준 시장도 공약을 내고 지금 재선 의원이죠. 이 국민의힘 재선 의원도 공약을 내고 이렇게 계속 뭐 전 구청장도 공약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진도가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에 지금 의료 대란까지 겹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 만나보면 심지어는 뭐 이 침례병원 문제만 확실해 준다 그러면
우리는 뭐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지지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을 정도로 지역에서의 침례병원은 큰 이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 하겠다라고 하는 게 1호 공약입니다. 음. 그래서 뭐 김민석 최고수석, 예.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박주민 보건복지 네. 상임위원장 모두가 부산에 와서 침례병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주장을 했고요. 우리 김경지 후보도 구청장이 되면 음. 이런 우리 그 민주당과의 협조하에 이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갈 생각이고 반드시 침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다시 시민들에게 개방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네. 침례 병원이 공공병원화 되어서 예. 지역민들에게 정말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그렇죠. 여기 이제 말씀이신 거죠? 네, 부산은 또 상대적으로 60세 이상 노인 인구 네. 비중이 높은 곳이고 금정구도 또 그러한 곳 중에 하나인데요. 음. 예, 많이 힘들어하세요. 음. 지역에 이 상급병원이 없다라는 게 상당히 이제 부담으로 존재하는데요. 이거 저희들이 꼭 실현시키겠습니다. 예, 예. 또 보니까 대학교가 4개의 학교가 있어도 상가가 예. 줄줄이 문을 닫고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 이런 인터뷰도 있던데. 그렇죠. 이게 예. 다 일자리랑 맞물려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지금 지역 대학하고 서울 대학하고의 갭이 계속 벌어지고요. 음. 부산에는 백대급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대학을 찾지 않고 또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예. 대학이 활력을 잃어가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앞에 상권이 지금 힘들어지고 이러한 악순환이 돌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어떤 건강한 그런 경쟁을 통해서 부산의 대학가도 다시 좀 활기를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사전 투표율 보니까 20.63%가 나왔더라고요. 네네. 예. 이게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랑 비교를 해 보면 약간 넘는 소폭 넘는 수치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일지 한번 추측해 예, 본다면요. 이게 예. 어쨌든 뭐 부산에서 보면은 시장 보궐선거랑 비슷한 수치라는 거는 일단 관심은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게 강화나 호남에 비해서 적은 수치면 부산 자체가 놓으면 결국 낮은 수치는 아닌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밀하게 가면은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높은 쪽이 좀 높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한동훈 대표도 내려오고 막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는 어젯밤부터 후보가 2박 2일 무박 48시간 기자 예. 유세에 들어갈 정도로 후보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고요. 또 수요일 날 또 꼭 투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현 상황 자체만으로는 뭐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난번처럼 막 보수가 직결한 스코어는 아니다라고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럼 끝으로 김경지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말씀 한마디 우리 오마이TV 구독자 여러분들께 남겨주시죠. 예, 오마이TV 구독자 여러분, 이번 금정구청 선거는 그냥 많고 많은 구청장 선거가 아니고요. 이번에 금정에서 김경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은 다가오는 부산시장 선거, 다가오는 대선에서의 집권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0월 16일 날 금정에 계신 분들에게 꼭 투표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야권 단일 후보 김경지 후보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끝까지 네네. 애써 주시고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 광역시당 위원장님과 함께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호로록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입과 귀가 즐거운 시사수다 뉴스 호로록 내일은 오후 4시 30분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